폭력의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바삼 아람인과 라미 엘하난. 2013년 2월 26일 이스라엘의 남부도시 아쉬켈톤에 로켓 폭탄이 떨어져 폭발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사된 것이었다. 팔레스타인 무장저항 단체들 중 하나인 알-아크사 순교자 여단은 이번 공격이 자기들 일이라 주장하면서 얼마 전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죽은 아라파트 자라다트에 대한 복수라 했다. 아라파트는 유대인 정착촌 반대 시위에 참가하여 돌을 던진 혐의로 체포 구금 중이었다. 교도소는 그가 조사 중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으나 의사의 부검 결과 그의 가슴과 발, 다리 곳곳에 타박상이 있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가 고문에 의해 죽었다고 생각했다. 많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이스라엘 감옥에서 숨졌으며 상당수가 고문을 받았던 것이다. 오랜 기간 계속된 전쟁의 폭력은 양측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다. 양측 모두 가족이나 친척 중에 희생자가 없는 집이 거의 없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두려움, 절망과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으며 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바삼 아라미는 1985년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1992년까지 7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그때 당시 나는 복수심에 불타 있었다. 그러나 점차 적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에게서 인간을 느꼈다. 그는 우리 안의 인간성을 살리기 위해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웃고 울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무장저항 운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이스라엘 군인 중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거부하는 군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결국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병역 거부 운동을 했던 전직 이스라엘 군인 간의 만남이 2005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군인이었던 얄리크 엘하난은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기억했다. 가장 두려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민간인이 되어 우리가 군인으로 복무했던 곳, 전장이었던 곳에 무장하지 않은 채 지원부대도 없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만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우 힘든 만남이었지만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 우리는 뭔가 성취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치에 대해 토론할 때 우리는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들의 개인적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을 때 벽이 무너졌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화된 논리에 빠져 폭력을 정당화했다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허상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만남은 정기적 만남이 되었고 이를 기초로 2006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를 위한 전사들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바삼 아라민이 이 단체에 참여하여 비폭력 평화운동에 전념할 때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있었다. 2007년 1월 10살 된 그의 딸
아비르가 이스라엘 군인이 쏜 고무탄에 맞은 사건이었다. 아비르가 산수시험이 끝나고 반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앞에 있을 때였다. 갑자기 총소리가 나더니 아비르가 쓰러졌다. 이스라엘 군인이 아비르의 머리 뒤쪽에 고무탄을 쏘았기 때문이다. 아비르는 이틀 뒤 병원에서 숨졌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은 그를 또다시 무장저항 운동의 길, 증오와 복수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스라엘 법정에서 정의를 요구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가 10살 된 내 딸을 죽였기 때문이다. 내 딸이 무장단체 조직원이 아니며 파타나 하마스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해와 용서를 위해 이스라엘은 그 같은 일이 범죄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는 변호사에게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을 만날 수 있냐고 물었다. 변호사가 물었다. 왜 만나려고 합니까? 항상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총을 쐈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내 딸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내가 진정 그를 위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알기 바랍니다. 나는 그를 증오하지 않습니다만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라미 엘 하나는 바사마라민을 유가족 모임에서 만났다. 그는 바사마라민보다 일찍 딸을 잃었다. 14살 된 그의 딸 스마다르는 1997년 팔레스타인 자살 폭탄 공격으로 죽었다. 그는 말했다. 그날 이래로 나는 내 인생을 오직 한 가지에 바쳤습니다. 귀에서 귀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찾아다니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경전 어디에도 이 험난하고 끔찍하고 성스러운 땅에서 우리 자녀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폭력을 멈출 수 있고 멈춰야만 합니다. 이러한 끝나지 않는 악순환은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라미 엘레아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찾아가 만났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누가 물었다. 당신은 당신 딸을 죽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미가 대답했다. 저는 무슨 이유로 살인자가 내 딸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식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살인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그들을 살인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16살 때 버거킹에서 일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애들에게 지금은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때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애들에게 밖에서 놀라고 말하고 얘들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위층에 거의 도착했을 때 폭탄이 터졌습니다. 저는 계단 밑으로 떨어졌고 제가 위층으로 올라가라고 말했던 아이 중 한 명의 시체가 보였습니다. 이 일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모두 잠재적인 가해자 테러리스트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사람의 눈에서 보면 어떨까?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해자 합체자다. 이제 양쪽 사람들 모두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보일까? 그들 모두는 희생자다. 그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지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마음이 아니다.
둘 다 딸을 잃은 아버지로서 라미 엘하난과 바삼 아람이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하는 유가족 모임에서 알게 되었다. 바삼 아람이는 라미 엘하난의 죽은 딸 기념일에 그에게 편지를 썼다. 오늘이 슬픈 날이지만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부터 당신에게 편지를 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어떤 슬픔을 더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내 딸이 죽고 당신이 마셨던 쓴 잔을 내가 마시고 난 뒤 나는 부모는 자식이 죽은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네리는 이스라엘 출신 평화운동가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폭력의 악순환을 만드는 무의식적 과정에 대해 물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의 깊은 곳에는 뿌리 깊은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은 당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함으로써 그 자체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나와 화해할 수 없으리라는 느낌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평화가 오지 않죠. 홀로코스트를 매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과 정치에서 공식적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갖 불행이 발생합니다. 이런 모든 사실 때문에 안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민족적 강박이 되고 결국 악을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 불안은 절대적인 안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세계에는 절대적 안전 같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자 충족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런 욕구가 불안과 결합할 때 우리는 합리적 사고를 마비시킬 수 있다. 놓아주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절대적 안전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멀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절대적 안전이 아니라 평화다. 안전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보이는 것이지만 평화는 전체적 관점을 가져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평화는 올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도 합니다. 그들은 군에 복무했던 친척들한테 배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그의 일을 하고 장교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불러 제복을 입힐 것이고 당신은 그 다음날 가자지구 한가운데서 잠에서 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 총을 쏠 것이고 당신도 총을 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평화를 원해서 화해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이 신물이 나서 화해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전쟁에 몰리면 그 다음에야 평화가 오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만나 대화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평화를 위한 전사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출신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두 집단이 서로를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갑자기 평화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서로를 증오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협정을 맺으면 모든 게 잘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단체에서 해야 할 일은 두 집단이 서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인간임을 보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도나페리는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철로 만든 벽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치명적 폭력과 고통의 악순환에 있습니다. 정치적 해법이 그 벽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제거하지만 더 깊은 영향은 벽돌 하나하나가 모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슴과 마음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사들의 어떤 기념일에 연설자로 바사마라민과 라미 엘라난이 무대에 올랐다. 이날은 이스라엘에서 전쟁과 테러에 의해 희생된 이스라엘 군인들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평화를 위한 전사들에서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희생자도 기념했다. 바사마라민이 말했다. 누가 아비르와 스마다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스마다르가 살해되던 해 아비르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아이들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죽었는지 모르는 증오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인 테러리스트들은 무엇이 그들의 대의입니까? 왜 죽였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목적은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히틀러는 우리를 상대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틀러를 이겨야 합니다. 그가 우리 안에 심어둔 두려움으로부터 말입니다. 라미 엘라나는 말했다. 우리를 가르는 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교와 이슬람교 신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위해 헌신하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구분입니다. 다른 쪽이 우리의 미래를 훔치게 내버려 두지 맙시다. 폭력의 악순환은 왜 계속되는가? 히틀러가 오늘날까지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화를 위한 전사들 모임을 통해 과거의 적이라고 여겼던 상대와 만나게 된 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100배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학교 수업이나 도서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우게 된 것은 인간 경험의 측면에서 그 무한한 복잡성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상대를 죽이려 들기 전에 그와 같은 결의로 상대방을 만나보면 어떨까? 상대를 만나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가 가진 두려움까지 나누게 된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을 직면해야 한다. 마음속 두려움의 실체는 우리가 함께 만나 서로를 이해할 때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나누어질 것이다.